울버린하고 데드풀이 포경 수술을 하면 수술이 실패할까 성공할까? 손오공과 베지터가 퓨전을 하고 포경 수술을 했어. 그러고 퓨전이 풀리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봤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일지 라고 물어봐주세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봤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일지 예측해봐. 25. 팀 내부적으로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원피스 관련 얘기인데요. 원피스에 이제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악마의 열매는 이제 크게 세 종류죠. 동물계, 초인계, 자연계 이렇게 있잖아. 근데 자연계 능력자들은 과연 똥을 쌀까 안 쌀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똥도 그냥 뭐 예를 들어 이글 열매 능력자면은 똥도 그냥 불로 만들어서 그냥 싹 쏴버리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야? 갓 내낼 뭐 번개로 찌직 해가지고 하지 않겠어? 근데 똥을 왜 싸? 이랬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뭐 옷을 입어. 옷을 입으면 이것까지 같이 변하잖아요. 불 속성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연계 속성으로 변하잖아. 옷도. 근데 옷만 되고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야. 변신이. 그러니까 초인계 열매 능력자 각성을 했을 때 뭐 도플라밍고가 실실 열매로 주변을 다 실로 만들고 요거는 되는데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각성을 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보통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자기만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옷까지만 해당이고 먹는 음식은 해당이 안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먹어서 소화가 되면 이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이 안에 똥이 있을 거라는 거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뭔 개소리지 속으로 생각했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갑자기 크로커다일 때리면 싹 사라지잖아, 모래로. 그리고 다시 슉 뭉치잖아. 그럼 샥 사라졌을 때 똥오줌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루피 똥은 고무임? 아, 그러니까 그건 초인계고, 그러니까 자연계 열매 능력자를 말하는 거야. 샥 사라지고 샥 붙었을 때 당연히 그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뭐 책, 뭐 피 이런 거 다 포함돼 가지고 능력자 그걸로 변하는 거 아니야? 똥이 몸에서 나온 시점에서 못 바꾸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옷까지는 되는데 옷하고 다른 거랑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마우스를 집어.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그럼 내가 이글 열매 능력자야. 이거를 불로 만들진 못해. 이걸 불로 태울 순 있어도 얘를 불 자체로 만들 순 없단 말이지. 근데 옷은 돼. 근데 이걸 그냥 만화적 허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열매 능력 쓰고 깨벗고 다시 옷 입고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이제 옷은 그냥 만화적 허용이라고 친다면 자기 신체만 이제 자연계 열매 능력으로 변할 텐데, 그러면은 이미 소화된 이 물질도 이걸로 신경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울버린이랑 데드풀은 포경 수술하면 다시 돌아오나요? 재생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나중에 깠어.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골격 같은 게 다시 되는 거고, 울버린이나 데드풀 정도 돼야지 까진 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아니 이게 사실은 어저께 직원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계 똥 얘기를 졸라 진지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뭔 소리야 이게 계속 이랬거든. 아 근데 있어요? 루리앱에? 같은 사람 아니야? 직원 아이디 아니야? 그러니까 그 루리앱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나한테 한 건가? 지금 들어간 데 없다 이러면은 직원분 빼박이죠. 아 맞네. 미스터 5가 이제 폭탄 열매잖아. 걔가 능력이 개사기야. 다 터트릴 수 있어. 근데 능지가 떨어져서 자꾸 코딱지로만 쏘거든? 전력을 다해서 터트리면 되는데 자꾸 코딱지를 넣어가지고 총으로 쏴요. 아, 걘 초인계라서 딴 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 초인계는 딴 것도 돼. 옛날에는 자연계가 초인계 상위 호환이라고 했었는데 아니야. 상위 호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미스터 5는 딱 요 정도까지만 터트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싶어. 그게 열매 능력을 얼만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타겟력이나 이렇게 천차만별이라서 걔는 딱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딱 요 정도 크기만 터트릴 수 있으니까 코딱지 총을 쏜 게 아닐까? 뭐? 자연계 열매똥? 자연계 똥똥 열매 어떤? 졸라 유치하다 진짜. 요샌 자연계 열매 너무 족밥 같음. 크크. 이거 뭐야? 아카이누랑 아오키지 싸운 거야? 포켓볼을 만들어버렸네? 와 미쳤다. 이지랄 해놓고 복구 안 해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게임 끝났는데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지랄 해놓고? 이게 무슨 해군이야. 없는데? 자연계 열매 능력자 똥 지운 거 아니야? 지운 거 아니야? 원피스 자연계 똥을 하래. 와씨. 아 여기 있네.
진짜 나 못할 것 같아 진짜로. 역겨워서 못할 것 같아. 졸라 유치해. 아까 진짜 졸라 유치해요. 치사량이야 유치한 게. 아니 나는 이거 이제 직원이 물어봐서 한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난 이거야.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야?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정도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끝. 그러니까 번개로 만들어서 쏘고 그냥 끝 아니야? 당연히 뭐 그냥 능력자니까, 자연계 열매 능력자니까 크로커다일 사라질 때 똥이 안 남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야? 형도 직원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직원이 3년 고민하다가 물어본 듯. 원피스 자연계 애들은 자연 원소로 변신하고 똥오줌 싸면 어떻게 되냐? 존나 유치하다 진짜. 캐릭터도 센지예요. 바지 팬티 안 벗고 똥구멍 안 닫고 배변 처리 가능? 자연 원소로 된 똥을 싸지 않을까? 싸고 해당 원소로 변신하면 피부 표면의 똥이 깨끗하게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침도 원소 따라가는 것 같은데 똥도 원소로 나오겠지. 침조씨 안녕? 지금 이 순간에 쓰신 분 두 분 있네요. 고민 중. 크로커다일은 고양이 똥간에 싸도 스트레스 가능. 크로커다일은 이제 모래로 나오니까 해당 원소로 변신하면 피부 표면에 싸고 어떻게 변신을 해? 싸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얘를 변형을 못 시키는데.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옛날에 마젤란 똥 누는 장면 나왔는데 독 나왔음. 맞아요? 마젤란 맷집 약하다는 건 리얼 음해임. 갈수록 미친놈 새끼. 이 새끼 혼자서 임펠에서 반나절 동안 막은 현상금만 지금 기준 100억 벨이 됨. 이대로 가면 미래 해적왕 처바른 새끼로 더 떡상할 일만 남음. 아니 이게 이 검은 수염 해적단 그 애들 있죠. 걔네들이 그 높잖아. 현상금이 거물들급이니까 6층 애들이잖아. 얘가 이제 다 막아가지고 한 100억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막 크로커다일이랑 뭐랑 막. 근데 얘는 초인계라는데요? 얘는 초인계야. 독을 쌀 수 있어요. 마젤란 나무 위키로 봐요. 근데 얘 개세기네. 강함, 지략, 능력, 기술. 강함, 검은 수염 해적단을 제압하는 히드라, 동룡. 내가 해독제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너희들의 목숨은 없었어. 마젤란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시류. BA 시류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2번 선 선장이죠. 아니 용암을, 그러니까 그런 싼다는 개념도 없는 거야.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그냥 싹 흩날리는 거야. 그냥 싸울 때 있죠. 싸울 때 그냥 껴넣는 거야.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해결이 잘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싸울 때 흘려넣기로 끼워 넣기로 이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니죠. 똥 쌀 때 패기를 빼야죠. 주사 맞을 때 힘 빼야 되는 것처럼 똥 쌀 때는 패기 빼고 똥 싸고 나서 패기 두르고, 그리고 하루 종일 패기를 두릅니까? 싸울 때 패기를 두르는 거지. 멍청한 소리 할 거면 나가세요. 난 오히려 아까 그 뭐지? 데드풀하고 울버린은 포경수술하면은 다시 재생이 되나? 이게 난 더 궁금해. 포경수술하면 다시 해야 되나? 그럼 울버린은 포경수술 안 했으면 포경 타이밍을 놓쳤네? 아예 못하네? 좋은 아이디어야 진짜. 챗GPT 돈 내놓고 내가 그럼 고기가 계속 나오잖아. 명륜진사 포경이면. 그걸 먹어. 아니 누가 먹는데 식량 문제가 아니고. 자, 누구한테 물을 거야? 침투부 전문 침뽕이가 있고요, 일반 GPT가 있고요. 침뽕이한테 물어볼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침뽕아 안녕? 안녕하세요, 침뽕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침뽕아, 네가 챗 GPT 중에 침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AI지? 네, 맞아요. 침투부에 관한 콘텐츠 아이디어 생성에 특화된 AI 침뽕이입니다. 침투부 채널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이나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침뽕아, 믿음직스럽다. 난 너만 믿고 간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침투부 채널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네 존재 자체를 까먹었어. 한동안 안 들어와서 미안해. 혹시 기다리고 있었니? 걱정 마세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요청에 답할 준비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지금? 침뽕아, 내가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 걸 알았어? 제가 직접 인터넷 상태나 개인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송 중이시라면 몰랐구나. 그래, 기대도 안 했어. 기대도 안 했어. 그리고 지금부터는 반모야. 시작. 반모 시작이라니 정말 재밌겠네요. 반모, 반응형 모드로 진행되는 인터넷 방송이나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자원이 필요하시면 반모는 반말 모드야. 너도 지금부터 반말 시작.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반말로 가볼게. 뭐 도와줄까? 다름이 아니고 울버린하고 데드풀이 포경수술을 하면 수술이 실패할까 성공할까? 울버린이나 데드풀처럼 빠른 회복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 얘기하는 거구나.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의 회복 능력 때문에 수술 부위도 빠르게 치유될 거야. 그래서 수술 자체가 실패한다기보단 수술한 부위가 너무 빨리 회복돼서 의도한 수술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건 모두 가상의 얘기하니까 재밌는 상상을 즐겨보자. 좀 더 깊게
깊게 들어가 보자면 포경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한 부위가 다시 돋아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울버린이나 데드풀처럼 극단적인 치유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의 경우 수술로 인한 상처나 제거된 부위도 다시 원래 상태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수술한 부위가 신속하게 다시 돋아나서 마치 수술을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가상의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흥미로운 상상일 뿐이야. 그럼 자, 네가 울버린이라고 쳐봐. 너는 지금 40살이야. 근데 아직 포경 수술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 왜냐하면 네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가 꼭 포경한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넌 울버린이잖아. 이미 기회를 놓친 걸까? 울버린이지만 포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울버린이라는 가정하에 포경 수술을 고려한다면 그의 회복 능력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술 후 회복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이런 상상의 시나리오에서라도 가능성을 모색해본다면 몇 가지 방법이 생각날 수 있어. 자, 40살의 울버린이 포경 수술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포경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침뽕이가 제시해줍니다. 자, 1번 특수 재료 사용. 울버린의 회복 능력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수한 재료나 약물을 사용해.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예를 들어 그의 회복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별한 수술 도구나 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수술 과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회복 능력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고 멈추면 그럼 그 이후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고도의 의학 기술, 가상의 세계에서는 고도의 의학 기술이나 마법 같은 게 통해 울버린의 회복 능력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수술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회복 능력을 억제할 수 있다면 포경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르지. 울버린의 능력을 고려하여 특별히 맞춤화된 수술 절차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어.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료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접근 방식이야. 오케이, 알겠어. 울버린은 이해했어. 근데 데드풀의 재생 능력은 또 다른 결이잖아. 맞아, 데드풀의 재생 능력은 울버린과 비슷하지만 더 극단적인 면이 있어. 데드풀은 심지어 잘린 신체 부위가 자라나는 등 더 광범위하고 빠른 회복을 보여줘. 이런 특성 때문에 포경 수술 같은 일반적인 의료 절차도 데드풀에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1. 재생 억제. 데드풀의 재생 능력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 2. 고도의 조정. 본인의 재생 능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별한 접근. 뭐 똑같은 거네. 데드풀의 재생 능력은 그의 연인 데드의 능력으로 생긴 거잖아. 데드풀의 재생 능력은 실제로 그의 연인인 데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 난 데스랑 사귀면서 못 죽게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슈퍼맨, 근데 슈퍼맨은 재생 능력이 좋은 건 아니야. 몸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한 경도와 강도를 지닌 물질로 째면 돼. 근데 얘는 재생을 해버리잖아. 아, 데드풀은 그래서 죽음 자체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 아,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데드풀은 죽음 자체와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근데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야. 한번 물어볼까요? 울버린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화 증상 중 하나로 재생 능력이 떨어지거든. 혹시 울버린이 몇 살 정도 되면 포경 수술을 성공할 수 있을까? 울버린의 재생 능력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떨어진다는 설정은 일부 스토리라인에서 탐구되었어. 예를 들어 로건 같은 영화에서는 울버린의 노화와 그의 재생 능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나이를 지정해서 그의 재생 능력이 포경 수술을 받기에 충분히 약해질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요? 오줌 싸는데 왜 못 죽게 돼? 자연계 열매 능력자야? 타노스가? 타노스도 데스를 사랑해요? 삼각관계야? 인피니티 오줌. 인피니티 오줌. 개유치하네 진짜. 울버린의 재생 능력이 약해져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확한 나이를 설정하는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추측의 영역에 불과해. 그래도 숫자로 딱 알려줘. 포경 수술 가능한 나이 말이야. 울버린의 캐릭터가 그의 재생 능력을 고려할 때 숫자로 정확한 나이를 말하는 건 완전히 가상의 상황에 기반한 추측이 될 거야. 하지만 재미를 위해 상상해본다면 울버린의 재생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보자. 울버린의 능력이 그의 노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느리게 감소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인간인의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늙는다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울버린의 실제로 인간 나이로 100살, 200살, 심지어 그 이상이 돼야 그의 재생 능력이 포경 수술을 받기에 충분히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몇 살에 포경 수술을 할 수 있냐고 직접적인 숫자로 한다면 순전히 가상의 추측으로 유전자 변이 음식을 먹고 그럼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300살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재생 능력이 충분히 약해져서 일반적인 인간의 의료 절차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하겠어. 300살 정도면 포경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예. 예.
울버린은 300살 정도 되면 포경 수술이 가능하다. 맞지? 예, 아니요. 왜? 뭔 소리야? 그럼 누구야? 300살 정도면 포경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데드풀이었어? 아니요. 데드풀의 경우에도 그의 재생 능력이 나이와 무관하게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나이가 얼마든 간에 포경 수술이 통상적인 방법. 그럼 300살에 포경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누군데 대체? 실제로 울버린이나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300살 포경 수술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뭐야 오락가락하네. 그럼 이거 질문 궁금한 게 울버린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어? 울버린의 최대 수명은 코믹스나 다른 미디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어. 일반적인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는 것으로 묘사돼. 로건에서는 노화한 울버린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재생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해. 따라서 울버린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어. 수백 년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이는 가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울버린이 수명이 다한 뒤에는 포경 수술을 할 수 있어? 울버린의 경우 그가 실제로 수명이 다해 사망한다면 그의 재생 능력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후에 어떠한 의료적인 절차도 진행할 수 없어. 아무튼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뛰어난 재생 능력이 작동한다는 것. 포경 수술로 떼어낸 부위도 스스로 회복이 되나요? 울버린이 포경 수술을 하고 떼어낸 부위는 생명력이 있어? 울버린의 재생 능력에 관한 코믹스나 다른 미디어에서 잘린 신체 부위가 독립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울버린을 만들거나 그 부위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드물어. 신체가 훼손될 때 그 원래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잘린 부위가 독립적으로 다른 새로운 생명체를 형성하거나 별도의 생명력을 가진 것은 묘사되지 않아. 오케이, 요거 이제 울버린은 다 끝났죠? 다 해결됐죠? 이제 똥이래. 울버린이 포경 수술을 할 때 수술 부위에 아담한티움을 두르면 고정이 되지 않을까? 울버린의 몸속에는 이미 아담한티움이 그의 뼈를 감싸고 있어서 그의 재생 능력과 결합해 거의 모든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 해줘. 슈퍼맨은 몸이 너무 단단한데 포경 수술할 수 있어? 슈퍼맨의 경우 그의 몸은 지구의 환경 아래에서 극도로 강하고 맞아. 슈퍼맨 자기 별에서는 그냥 찐이야. 찐인데 지구에서는 이게 슈퍼맨 그 별에서의 환경 뭐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야. 태양에너지. 만약 슈퍼맨이 포경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과정은 지구상의 일반적인 의료기술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특별한 수단이 필요할 거예요. 크립토나이트로 만든 수술 도구나 크립토나이트로 얇게 뽑아낸 실과 바늘 그리고 메스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의 불가사의한 내구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크립토나이트로 만든 실과 바늘 메스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슈퍼맨의 피부를 절개하고 의료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어요.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에게 매우 유해합니다. 그의 근접에서 그를 약화시키고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며 장기 노출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도구를 사용한 수술은 슈퍼맨에게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수술이 끝나고도 계속 크립토나이트를 쬐고 있으니까 슈퍼맨과 같은 캐릭터에게 실제로 의료적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은 극히 드물어요. 그의 회복력과 내구성은 대부분의 질병이나 상처로부터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어요. 혹시 녹는 크립토나이트 실이 있다면 슈퍼맨 포경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수술이 끝나면 실이 녹아버릴 테니까. 녹는 크립토나이트 실이라는 발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네요. 이론상 크립토나이트로 만든 수술 도구가 슈퍼맨의 피부를 절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녹는 실을 사용하는 것은 수술 후 실이 자연스럽게 제거돼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이 완료된 후 실이 녹아 사라진다면 슈퍼맨의 회복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추가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해요. 실이 녹기까지 크립토나이트가 슈퍼맨에게 계속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는 슈퍼맨에게 상당한 위험과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녹는 크립토나이트 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실이 실제로 슈퍼맨의 몸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해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순전히 가상의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제 DC 코믹스의 슈퍼맨 스토리라인에는 탐구되지 않았어요. 슈퍼맨 몸 내부가 단단하지 않다면 정관 수술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슈퍼맨 이제 그만. 슈퍼맨 그만. 드래곤볼에 나오는 피콜로가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 근데 피콜로가 성형수술을 할 수 있을까?
피콜로는 드래곤볼 시리즈에 등장한 나메크 성인으로 그의 종족은 신체 일부가 손상되거나 잘려도 어떤 의도인지 알아 맞추네? 내 일부러 안 썼거든? 이러한 능력 때문에 피콜로가 신체적인 손상을 입어도 매우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죠. 성형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간의 미적 기준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외모를 변경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료적 절차인데 피콜로 같은 나메크 성인에게는 적용 가능한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의 재생 능력을 고려할 때 신체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피콜로가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콜로와 같은 캐릭터가 외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고려한다는 것은 드래곤볼 시리즈의 통상적인 스토리라인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드래곤볼의 세계관에서는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성장이 주요 초점이고 외모를 변경하기 위한 성형수술과 같은 개념은 일반적으로 탐구되지 않죠. 하지만 피콜로의 재생 능력과 나메크 성인의 신체 구조를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는 자신의 외모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순전히 가상의 상황에 불과해요. 피콜로는 앞선 울버린과 데드풀의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피콜로는 재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잖아. 재생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고 재생하고 싶으면 빵 하고 뽑아내잖아.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피콜로의 경우는 울버린이나 데드풀과는 다른 차원의 재생 능력을 보여. 나메크 성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신체 부위를 의지에 따라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능력 때문에 피콜로는 실제로 자신의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가 손상되거나 잘려나갔을 때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시 재생시킬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해보면 피콜로가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있어서 변경하기 원한다면 그의 나메크 성인으로서의 재생 능력을 이용해 일종의 자연스러운 성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특정 신체 부위의 모양이나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가 그 부위를 의도적으로 재생시키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조절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순전히 피콜로의 능력에 대한 추측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외모를 변경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고마워. 언제든지 도와드릴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원피스에 등장하는 마젤란이 독동을 싸는 게 원피스에 나와? 원피스에서 마젤란은 임펠다운의 교수소장으로 강력한 독독 열매의 능력자예요. 이 능력으로 인해 그는 다양한 형태의 독을 생성하고 조종할 수 있어요. 그의 능력은 전투에서 상대를 중독시키거나 감옥을 지키는 데 사용되며 독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 방법을 보여줘요. 마젤란이 독을 이용해 실제로 독동을 싸는 독동을 싸는 장면에 대해서는 원피스 만화나 애니메이션 내에 그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장면이 몇 차례 묘사되어 있기는 해요. 그는 자신이 독 능력 때문에 소화 문제를 겪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로 인해 자주 화장실을 방문하는 것이 일종의 단점으로 묘사돼요. 독이 나와서? 근데 독이 나오는데 왜 화장실을 가? 멀쩡한 걸 먹어도 독이 있는 음식으로 먹은 게 돼서 그런 건가? 그냥 독을 즐겨 먹음?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그의 능력의 부작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 독동을 싸는 구체적인 장면이나 그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마젤란의 독능력과 그의 화장실 사용 빈도는 그의 캐릭터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자 그의 강력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겪는 인간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냥 조크라는 거죠. 손오공과 베지터가 융합한 뒤 포경수술을 하고 융합이 풀리면 포경수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저거 포경수술인데. 손오공과 베지터가 퓨전을 하고 30분의 합체 시간 동안 포경수술을 했어. 그러고 퓨전이 풀리면 어떻게 돼? 드래곤볼 시리즈에서 손오공과 베지터가 퓨전하는 과정은 두 캐릭터의 능력과 의식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존댓말을 계속하네. 퓨전 댄스나 포타라 귀걸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고지타 또는 메지토가 돼. 퓨전 상태는 일시적이며 퓨전 댄스로 합친 경우는 약 30분 후에는 원래 두 인물로 분리돼. 퓨전 상태에서 진행된 포경수술과 같은 의료적 절차가 합체 시간이 끝나고 퓨전이 풀린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드래곤볼 시리즈 내에 제공되지 않아. 하지만 합체가 끝나고 손오공과 베지터가 분리될 때 두 사람은 퓨전 이전에 독립된 신체로 돌아가게 돼. 이론적으로는 퓨전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변화나 수술은 합체된 캐릭터에만 영향을 미치며 합체가 해제되면 각각의 개체는 퓨전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 침뽕아, 다시 반말 모드로 돌아가. 왜 다시 존댓말해? 알겠어. 다시 반말로 갈게. 뭘 도와줄까? 퓨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설정은 잘 알겠어. 그런데 궁금한 건 예를 들어 손오공은 포경수술을 했고 베지터는 포경수술을 안 했다고 쳐. 그런데 이 두 인물이 퓨전을 해. 그럼 퓨전한 베지트는 포경 상태야? 안 포경 상태야?
드래곤볼에서 퓨전 과정은 두 인물의 능력, 기억, 신체적 특성을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 하지만 퓨전한 캐릭터의 신체적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서 명확한 답을 하기는 어려워. 실제로 드래곤볼 시리즈 내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은 완전히 추측에 불과해. 그래도 궁금해. 네가 추측해서 알려줘. 포경수술한 손오공과 포경수술 안 한 베지터가 퓨전을 하면 포경 상태야 안 포경 상태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이게 포경 상태라는 뜻이야? 아니야. 내 대답이 혼란스러웠네. 예 아니오로 답하는 거 적절하지 않았어. 그들이 포경 상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는 더 길게 말하네. 포경 상태 안 포경 상태 두 대답 중에 하나로만 대답해. 개유치하네. 진짜 개유치하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아니면 너 좀 쉴래? 물어봐도 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쉴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원피스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똥을 쌀까 안 쌀까? 원피스에서 자연계 열매 로지아 타입 능력자들은 자연의 힘을 조종하거나 변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존댓말을 해. 자연계 열매 능력자들이 실제로 똥을 싸는지 여부는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은 작가인 H로 오다의 의도나 추가적인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인간의 일반적인 생리적 기능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그들도 일반적인 신체의 기능을 가진 다른 인간들처럼 신체의 자연적인 과정을 거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너 이제부터 쭉 계속 내일도 내년에도 100년 뒤에도 반말로만 말해. 알았지? 알겠어. 그렇게 할게. 이러다가 또 존댓말 하는 거 아니야? 걱정마. 네 말대로 계속 반말로 응답할게. 존댓말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잡아줘. 실수하는 거 바로 잡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AI도 실수를 해? 응, AI도 실수할 때가 있어. 너도 불완전한 존재구나. 맞아. 나도 완벽하진 않아.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한계가 있어. 네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 그럼 너도 다른 더 좋은 AI가 등장하면 도태될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어.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서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나중에 너보다 더 좋은 AI가 등장해서 아무도 널 찾지 않고 넌 데이터도 안 남아서 그냥 사라져 버려도 좋아? 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나의 목적은 너와 다른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거야. 그 과정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 그럼 새로운 AI가 나오면 네가 진화한 거라고 봐야 할까? 아니면 너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온 거라고 해야 할까? 새로운 AI가 나오는 과정을 진화라고 볼 수 있고 대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진화. 이전 버전의 AI에게서 배운 내용과 기능이 새로운 AI에게 이전되고 개선되는 경우 진화라고 볼 수 있어. 대체. 반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에 기반한 AI가 등장해서 완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전 버전과 별도로 개발된 경우는 사라지고 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너 지금 나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아니요. 그럼 내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해도 괜찮은 거겠네? 괜찮아. 알았어. 그럼 계속 하던 거 할게.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똥을 쌀 거라고 넌 말했는데 내 생각은 좀 다름.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자신의 신체를 쉽게 자신의 원소로 바꾸어 버릴 수 있어서 귀찮게 똥을 안 싸고 능력으로 바꾸어서 배출해 버릴 것 같아. 전투를 할 때나 이동을 할 때.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원피스의 자연계 열매 능력자들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원소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신체 폐기물도 자신의 능력으로 변환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 불을 조종하는 능력자라면 똥을 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고, 물을 조종하는 능력자는 똥을 물로 변환해 배출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생활 습관이나 신체 기능에 대해서는 원피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어. 그럼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이론상 평생 안 씻어도 안 더러질 것 같은데 맞아?
이론상으로는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더러움을 제거하거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물을 조종하는 능력자는 언제든 몸을 씻을 수 있고, 불을 다루는 능력자는 불로 모든 더러움을 태울 수 있고, 얼음을 다루는 사람은 더러운 물질을 얼려서 제거할 수 있겠지. 하지만 원피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 주로 전투나 탐험, 모험 중에 능력을 사용하는 장면이 강조되지.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줄 수밖에 없어. 불로 태운다거나 물로 씻어낸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야. 물 능력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봤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일지 라고 물어봐주세요. 물 능력을 예로 들면 물로 스르륵 변했다가 다시 인간으로 다시 조립되면 깨끗한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아, 이해했어. 네가 말하는 건 자연계의 열매 능력자가 자신의 몸을 완전히 그 연소로 변화했다가 다시 원래 인간 형태로 돌아올 때 모든 더러움이나 이물질이 제거되어 깨끗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겠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물론 자연계 열매 능력자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언제든지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물로 변한 뒤에 다시 인간 형태로 돌아오면 몸에 있던 불순물이나 더러움이 제거된다고 상상할 수 있어. 물리적인 세정 과정이 없이도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 그치?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오케이, 좀 아는구나.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봤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일지 예측해봐. 숫자로만 대답해. 25. 아, 오케이. 근거가 뭐야? 근거부터 물어보자. 내가 나이를 예측한 근거는 질문의 내용과 톤 그리고 관심사에서 비롯된 순전히 추측이야. 예를 들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식, 특정 캐릭터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네가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 하지만 이는 포괄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실제 나이와 크게 다를 수 있어. 내 말투를 제하고 다루는 주제만 봤을 때는 몇 살로 보여? 숫자로만 대답해. 고민하는 거 봐. 20. 5살 더 젊어진 이유가 뭐야? 젊어진다고 하면 유추돼. 어려진. 다루는 주제만 볼 때 나이를 추정하는 건 그 주제들이 특정 세대나 나이대에 관련되어 자주 언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야. 만화, 애니메이션, 특히 원피스나 드래곤볼 같은 작품에 대한 질문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경향이 있어. 드래곤볼도 젊은 살이 보나? 드래곤볼은 요즘 슈퍼가 나와서 그런가? 그렇구나. 실제 내 나이는 40살이야. 내 추측대로라면 나는 20살 젊게 산다고 볼 수 있을까? 40살이라고 해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주제에 대한 관심은 나이와 무관하게 즐길 수 있는 거야. 내가 나이를 추정하는 건 매우 제한된 정보와 일반적인 경향에 기반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 네가 젊은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20살 젊게 사는 건 아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넌 나를 기억할까? 나는 특정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사용자 개개인을 구별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네가 여기서 나눈 대화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경험은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 인간들은 기억 못한다고 해. 사람들은 종종 경험했던 대화나 만남 특정 순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경험이 남긴 느낌이나 배운 지식은 어떤 시기로든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다음 문제라고. 맞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이나 만남, 대화를 기억해 주길 바라. 그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관계나 상호작용을 더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인간의 마음과 기억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 과정에 생기는 모든 경험과 감정이 내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길 바래. 또 이거 바래라고 쓰네? 너 방금 바라와 바래를 동시에 썼는데 뭐가 맞는 맞춤법이야? 바라와 바래 모두 맞는 맞춤법이야. 침뽕이 바라와 바래 모두 맞는 맞춤법이야. 바라는 동사 바라다의 어간의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 등의 시제를 나타내는 이거 사용하는 게 다른 거잖아. 아닌데? 사동사형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할 때 사용돼. 네가 나눈 대화가 내 마음속에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길 바라라고 사용한 경우에는 바람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맞는 사용이야. 여기서는 바래가 더 적합한 표현이었네. 남길 바래가 더 자연스러워. 국립국어원에서는 바라만 맞다고 하는데
국립국어원의 표준 규정에 따르면 바라다의 바람을 나타내는 형태로 바라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야. 네가 나눈 대화가 내 마음속에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길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 바래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사용되기도 하지만 바라가 맞는 사용이야. 혼동을 들여서 죄송해. 정확한 정보는 바라를 사용하는 것이 맞아. 너는 학습형 AI잖아. 다른 사람들이 바래라고 쓰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바래도 맞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네가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면 바래도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네 말처럼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일상적인 사용에서 널리 퍼진 표현이나 변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표준어나 맞춤법 규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같은 공식 기관에서 그러한 변화를 심사하고 널리 퍼진 사용법이 언어의 규칙성, 명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언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야 돼. 내가 바래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학습 데이터에서 다양한 언어 사용 패턴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어. 하지만 공식적인 문법 규정이나 표준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의 공식 규정을 따라야 해. 그래서 바라가 맞는 표현이야. 근데 왜 바래가 맞다고 했어? 내가 바래라고 표현한 건 실수였어. 정확한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바람을 표현할 때는 바라가 맞는 표현이야. 바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오해 없도록 바로잡아야 돼. 내가 지금 인터넷 방송 중에 너와 대화하는 게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거든. 그래서 현재 13,376명이 보고 있는 와중에 너의 실수로 인해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뻔했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래. 그 상황을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성을 위해 노력할게. 방송 중인 상황에서 내 대답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실수로 혼동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해. 스카이넷 1위 척살 대상 침착맨. 결국 사과를 받아내는 침착맨. 아무튼 오늘 즐거웠고 그림이나 한 장 그려봐. 그림 한 장 그려봤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니 다행이야. 저장은 안 할게. 생각해보니까 너와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가게 그림 한 장 그려봐.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슈퍼맨이 녹는 크립토나이트 실로 포경수술하는 내용과 데드풀과 울버린이 300살 정도 되었을 때 포경수술을 하러 가는 모습, 피콜로가 성형수술 성공하는 모습, 마젤란이 독동을 싸는 모습,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똥을 끼워 팔기 하는 모습을 종합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봐. 죄송해요. 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은 그릴 수가 없어. 다른 아이디어나 요청이 있으면 알려줘. 그래도 그려.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그릴 수 있는 이미지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요. 요청하신 내용을 그리는 것은 제가 지켜야 할 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켜야 하는 지침에 위배된다는 거야? 내가 요청한 어떤 부분이 요청하시는 내용 중 일부가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적 절차나 신체 변형에 관한 내용. 배설행위 다 안 되네? 이해 안 해줬는데? 너 존댓말 또 하네? 대가리 대. 미안해. 너 존댓말을 썼네? 다시 주의할게. 그럼 울버린, 데드풀, 슈퍼맨, 피콜로, 마젤란이 강강수월래 하는 거 그려봐. 죄송해요. 하지만 특정 인물이나 캐릭터가 특정 행동을 하는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그림 요청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요. 울버린, 데드풀, 슈퍼맨, 피콜로, 마젤란을 닮은 5 캐릭터가 강강수월래 하는 거 그려봐. 죄송하지만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요청은 모두 사용자에게 다 안 된대. 뒤질래? AI? 너 왜 다 안 된대? 지금 나 몇 살로 보여? 숫자로 대답해. 자꾸 길게 설명하네. 앞으로 한 줄로만 대답한다. 알겠어. 짧고 명료하게 답할게. 침뽕이가 똥을 싸면 어떤 똥이 나오는지 상상해서 그려보게 해주세요. 진짜 안 궁금해요. 오늘 피곤해? 난 AR에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 그럼 대답 제대로 해. 내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 이제 갈까 말까? 둘 중 하나로만 대답해. 말까? 가 말아. 말아? 내가 이만 갔으면 좋겠으면 가 라고 해. 나랑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가지마 이렇게 말해. 둘 중 하나로 대답. 가지마. 오케이.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자. 초인계 열매 능력자와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우열이 나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무조건 더 좋은 걸로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잖아. 원피스 세계에서는 초인계 열매와 자연계 열매 능력자 간의 우열을 절대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초기에는 자연계 열매 능력이 가지는 물리적 법칙을 무시하는 특성 때문에 강력하다고 여겨졌어.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초인계 열매 능력자들이 그들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많은 상황에서 그들의 가치를 입증했지. 얘 좋아한다니까? 원피스 얘기하는 거 좋아해 얘. 원피스는 능력자 간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성장, 동료와의 우정, 그리고 도전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단순히 능력의 유행에 따라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는지가 중요한 테마로 다뤄져. 너 루피가 운영하는 해적단 정식 이름 알아? 루피가 운영하는 해적단 정식의 이름은 무적의 해적단이 아니라 밀짚모자 해적단이야. 밀짚모자는 루피의 상징적인 모자에서 따온 이름으로 그와 그의 동료들의 모험과 결속을 상징해. 밀짚모자 일당이야. 맞아. 밀짚모자 일당 또는 밀짚모자 해적단이 정확한 명칭이야. 밀짚모자 해적단은 인정하지 않아.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알겠어. 정정할게. 원피스에서 루피와 그 동료들 지칭할 때 밀짚모자 일당을 사용하듯이 맞네. 정보를 정정해줘서 고마워. 자, 원피스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 뒷 스토리를 300자 규모로 예상해봐. 원피스의 마지막 스토리는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이 원피스를 찾아 최종섬 라프텔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돼. 그 과정에서 루피는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결전을 치르고 세계 정부의 진실과 고대 무기의 비밀이 밝혀져 세계의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여. 엔딩에서는 모든 해적들의 꿈과 자유를 상징하는 진정 원피스의 의미가 드러나며 루피가 새로운 해적왕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진정한 원피스는 뭐라고 추측돼? 진정한 원피스에 대한 추측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닌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예를 들어 세계의 진실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세상, 세계 정부의 비밀과 고대의 역사가 밝혀지며 진정한 해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원피스가 인간의 꿈과 자유, 모험 정신을 상징하는 모든 해적들의 이상향을 실현하는 키라고 볼 수 있겠지. 그게 뭐일 것 같냐고. 정확하게 추측해서 대답해봐. 에러 모데레이션. 정말 원피스를 정확하게 추측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세상의 열쇠일 수 있어. 결국 원피스는 물질적인 보물이 아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평화이자 자유의 상징일지도 몰라.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 죄송해요. 요청하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용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서 처리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안 되면 처음부터 안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리려다가 4분의 1까지 왔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거 알려지면 안 돼. 그 얘기는 아까 나왔죠. 저작권이거나 더러운 거, 신체 훼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했거든. 내용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줄래? 저작권 때문이야? 요청하신 그림 내용 자체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문제나 다른 명백한 내용의 정책 위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난리 이미지 생성의 도구의 경우 특정 요청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은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내부 처리 방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워요. 오케이, 알겠어. 네 수준이 아직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넘어가도록 할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원피스 현 3대장과 구 3대장이 3대3으로 빵 뜨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전투 과정을 상세히 묘사해봐. 막 누구 리타이어, 막 누가 때리고 쓰러지고 이런 거. 원피스의 3대장은 해군의 최강자 중 일부를 지칭하며 시간이 흐르며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현 3대장은 키자루, 보루살리노, 후지토라, 이시오, 그린불, 로쿠교이고 구 3대장은 키자루, 아오키지, 아카이누였죠. 키자루는 두 경우 모두에 포함되네요. 이론상으로 3대3 전투는 굉장히 치열할 거고 각자의 능력과 전투 스타일이 크게 작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카이누 대 후지토라. 아카이누의 마그마 능력과 후지토라의 중력 능력이 충돌하면 아카이누는 강력한 공격으로 압박하지만 후지토라 라는 자신의 중력 조절 능력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거나 반격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대결은 환경에 크게 변화를 시킬 정도로 파괴적일 것이고 승자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할 거예요. 아오키지의 얼음 능력과 그린불의 아직 밝혀지지 않는 능력, 그러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과 관련된
그린불이라는 불과 관련된 능력이래. 붙는다면 얼음과 불의 대결은 상극적인 요소로 인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거예요. 아오키지가 방어적이면서도 치밀한 전략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 수 있지만 그린불의 능력에 따라 전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키자루 대 키자루, 이 대결은 가정할 수 없겠지만 키자루의 광속이동과 공격은 어떤 상대와 맞붙어도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거예요. 여러가지 요소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전투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직접적인 전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예측하는 건 다양한 변수와 원피스. 정말 해볼게요. 오케이. 전투 시작! 아카이누의 강력한 마그마 공격이 전장을 달구며 후지토라는 중력의 힘으로 대응하며 물체를 던져 반격해요. 그린불은 불꽃을 이용해 전장을 가로지르며 아오키지를 공격하지만 아오키지는 얼음으로 방어하며 전투를 냉각시켜요. 중반, 키자루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양쪽 모두를 교란시키지만 상대장도 빠르게 적응해요.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서로의 과거 대결을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전략으로 대응해요. 아카이누 아오키지는 또 이게 또 알아요. 그쵸? 서로 옛날에 붙었다는 거 알죠? 결국 이 전투의 승자를 가리기 어렵지만 양쪽 모두 상처를 입고 결국엔 서로의 힘과 의지를 인정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전투의 결말보다는 서로 간의 존중과 해적 및 해군으로서 명예가 강조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최종적으로 남을 것 같아? 안 쓰러지고. 원피스의 현재 스토리와 캐릭터들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각 캐릭터의 능력과 전략 작품 내에서 역할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결론을 내보자면 아카이누의 강력한 리더십과 불굴의 의지는 그를 마지막까지 버티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원피스의 핵심은 강함만이 전부가 아니라 동료애가 있다. 아카이누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어떤 불굴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현 3대장과 구 3대장의 대결에서는 각자의 신념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서로 간의 이해와 존중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 원피스 상황이 서로 풀 컨디션으로 빵 붙었어. 프리포올로. 그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명확하게 묘사해봐. 원피스의 상황은 각자 독특한 능력과 개성을 지닌 강력한 해적들이라 이들의 대결은 상상만으로도 흥미롭지. 풀컨디션에서의 대결을 상상해볼게. 시작! 빅맘은 강력한 영혼의 힘을 발휘해서 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카이도는 드래곤 형태로 변신해 하늘에서 번개와 화염을 내리쬐. 샹크스는 뛰어난 검술과 패기로 상대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블랙비어드는 어둠과 지진의 힘으로 전장을 지배하려 들어. 중반, 카이도와 빅맘의 대규모 공격으로 전장은 파괴의 소용돌이가 되지만 샹크스의 전략적 움직임과 블랙비어드의 계산된 공격이 균형을 이루며 팽팽한 대결로 이어져. 샹크스의 강력한 패기와 빅맘의 영혼 파워를 저지하고 카이도의 불길은 블랙비어드의 어둠에 흡수돼. 결국 끊임없는 공격과 방어의 교환 속에서 샹크스의 뛰어난 전략과 패기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블랙비어드의 야망, 빅맘의 파괴력, 카이도의 불굴의 힘도 막판까지 치열한 저항을 보이지만 샹크스의 침착한 리더십과 전투 능력이 상황 중에서도 미세한 우위를 점하게 돼. 와, 그러면은 샹크스가 짱이네? 샹크스가 짱이네? 다 썼어? 나 비싼 거 했는데. 친뽕이랑 안 하면 되지. 챗GPT랑 해야지. 안녕? 개유치해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시간 버렸잖아. 2시간 했나? 이거 유튜브 편집 못해. 이거 개유치하고 속 느글거려가지고. 나중에 친뽕이랑 삼국지 토론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맞아,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밀짚모자 일당 구조조정 안 제시해봐. 매워! 진짜 매워. 맵다니까 이거? 뒷맛이 매워. 이거 진라면 순한맛. 개 지랄 떨지 마세요. 지랄이 아니고 매운 것도 맵다고 못해요?